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조사를 기반으로 생태계의 교육과 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생태원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우리나라 습지 생태계와 기후별 산림 식생을 재현한 야외 전시구역과 세계 5대 기후를 표현하는 5개의 내부 전시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루 만에 둘러보기 힘들 정도로 넓은 최대 규모의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들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실내에 구성되어 있고 여러 종류의 기획 전시실도 운영되고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보기 좋은 곳입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소와 이용 가격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시다면 방문하시기 전에 네이버에서 입장권을 구매하시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더욱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국립생태원은 굉장히 다양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눈앞에 보이는 저 못입니다. 국립생태원 매표소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생태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 나저못의 모습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연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어서 물고기들이 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백로류 그리고 오리류들이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웅덩이의 모습을 먼저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국립생태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원 내부가 굉장히 넓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앞쪽에 보이는 곳에서 15분 간격으로 전기차가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기차가 모든 구역을 운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다려서 전기차를 꼭 이용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고요. 천천히 그냥 도보로 이용하시면서 관람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앞에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슴들이 서식하고 있는 사슴구역입니다. 이쪽 안쪽에서 사슴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슴들이 그늘 안쪽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슴 생태원에서 사슴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사슴 생태원 옆쪽으로는 또 대나무 숲길이 구성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그쪽 숲길을 통해서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사슴 생태원에 독수리도 같이 살고 있나 봐요. 근데 여기 사슴 생태원의 독수리가 인공 구조물에 충돌해서 여기 왼쪽 날개뼈가 다쳐서 날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친 독수리를 이곳 사슴 생태원에서 같이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슴 생태원에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지금 보니까 아기 사슴들이 막 뛰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 아래 나무 그늘 아래쪽에 사슴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슴 개체수가 많은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슴들이 뛰어놀기 좋게 꽤나 널찍한 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슴들이 이곳에서 지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동물원 그런 규모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큰 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잘 구성되어 있어서 사슴들이 쾌적하게 지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망원경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물들을 바로 첫 번째 포인트에서 관람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사슴 생태원을 오른쪽에 두고 정면으로 진행하게 되면 방문자 센터를 먼저 만나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방문자 센터가 보이는데요. 도보로 지금 보니까 한 5분 정도 거리인 것 같습니다. 굳이 전기차 기다리시느라 시간 보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센터 도착하기 전에 여기 오른쪽으로 길이 하나가 나 있는데요. 동부가 산림동물 보호구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쪽도 어느 곳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이쪽 거쳐서 방문자 센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가 산림동물 보호시설로 여러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게끔 잘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동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먹황새 그리고 원앙 이런 동물들이 보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 앞에 방문자 센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 센터에는 미디리움과 카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페를 잠시 살펴보면 내부에 널찍한 공간이 있어 외부 경치를 감상하며 방문자들의 더위를 식혀줄 만한 곳입니다. 창 밖으로는 금구리목과 멀리 에코리움이 보이는데요. 넓게 트인 경치를 즐길 만한 곳이었고 옆에 위치한 미디리움은 어린이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1,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평가가 좋은 곳입니다. 방문자 센터 그리고 미디리움 앞에서 멀리 에코리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웅덩이가 금구리 못입니다. 널찍한 연못이 이곳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연못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금구리못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곳에서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 금개구리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걸어가면서 국립생태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굉장한 비용을 들여서 설립된 곳인데요. 이 설립 목적이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 연구, 그리고 전시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생태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어린아이들과 함께 같이 교육 목적으로 방문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눈앞에 보면은 하다람 놀이터라고 해서 놀이시설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방문하시기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놀이터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면적이 넓다 보니까 놀이터도 상당한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다람 놀이터 옆에는 이렇게 쉼터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도시락까지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아이들과 같이 방문하셔서 도시락까지 이용하시고 충분히 시간을 보내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 정면에 하다람 놀이터 왼쪽으로 또 숲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숲길의 이름은 한반도 숲길이고요. 와, 이쪽은 완벽한 그늘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볍게 산책을 이곳에서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숲길의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와, 여기 진짜 햇볕도 잘 안 들어오는 숲길이어서 너무 시원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나무들이 이곳에서 많이 서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이참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나무들에 대한 안내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좋지 않다가 마침 주말에 비가 오지 않아서 국립생태원에 방문해 봤는데요. 오늘 날씨가 비교적 더운 날인데 이 숲길은 정말 선선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반도 숲길의 옆쪽에는 화장실도 있고요. 이마트24 편의시설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편의시설 이용하시면서 국립생태원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다람 놀이터를 지나서 에코리움으로 이동하는 중인데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계단도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곳 충분히 즐기시다 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곳 앞쪽에는 농업생태정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하면 빼놓을 수 없는 허수아비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인 농업 생태를 이곳에서 한눈에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들이 이곳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벌을 위한 곤충 호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벌이 식물의 수분을 매개하는 대단히 중요한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벌들을 위한 곤충 호텔이 이곳에 꾸며져 있고요. 그 뒤로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늘막도 잘 꾸려져 있어서 생태원 내부가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고요. 농업 생태 정원 뒤로는 이제 에코리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에코리움 안쪽에는 총 5개의 테마로 생태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따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곳 에코리움 앞쪽으로는 에코리움 둔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둔벙이라는 것이 빗물과 산에서 내려온 물, 그리고 저수지가 한데 모여서 이루어진 자연 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리움 앞에도 이런 둔벙의 모습이 재현이 되어 있고요. 활짝 피어난 연꽃의 모습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들이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코리움 안쪽으로 들어가서 더위를 식히면서 내부 전시 시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리움에 들어서면 널찍한 내부 공간을 먼저 만나보게 되는데요. 동양 최대의 생태원이라고 하더니 내부 공간이 예상외로 엄청나게 넓었고, 단순히 생태 전시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시설 및 체험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편의시설들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세계 5대 기후를 재현한 5개의 전시관을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열대관은 환경 파괴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는 지구촌의 열대우림을 재현한 공간으로 대형 수족관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세계 최대 담수어인 피라루쿠를 포함해 열대우림에서 서식하는 다채로운 동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전시관이 잘 꾸려져 있습니다. 생태계에 관한 전시 및 교육을 통해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국립생태원의 진심이 이곳 열대관에서 잘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폭포를 표현한 공간이라고 여겨졌던 곳도 대형 어종이 실제 살고 있어 아름다운 생태계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대관 한 곳에는 아이다브라 육지 거북도 자리하고 있어 아이들의 시선과 흥미를 끌만한 전시 요소로 잘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열대관 다음은 사막관인데요. 전시관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계단이 있기 때문에 1층으로 내려갈 일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 계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막관에서는 척박한 사막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대표 동물인 사막여우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막여우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잠에 빠져있는 모습인데, 운이 좋다면 깨어있는 모습의 사막여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대표적인 사막 지역인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사막과 나미브 사막, 북아메리카의 소노라 사막의 모습이 구성되어 있고, 알로에와 선인장과 같은 다육식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의 끝에는 귀여운 모습의 프레리독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인기척이 느껴지면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이 상당히 귀여웠습니다. 지중해관은 유럽, 남아프리카, 캘리포니아 연안 등 지중해성 기후의 생태 환경을 재현한 공간으로 허브식물, 올리브나무, 유칼립투스와 같은 나무들을 만나볼 수 있고, 평소 보기 힘든 식충식물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번째 전시관인 온대관은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의 기후 환경과 생태계를 재현한 공간입니다. 제주도의 연못을 조성해 놓은 것이 독특했고, 한반도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다른 전시관과는 다르게 별도의 야외 전시관이 꾸려져 있는데요. 밖으로 잠시 나가보면 귀여운 수달 친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친숙한지 수달이 가까이 와주는 바람에
수달의 모습을 코앞에서 마주할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수달이 자리하고 있는 수족관 뒤로도 맹금류인 검독수리가 머무르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검독수리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자연 생태계의 모습을 다채롭게 나타내고 있어 둘러볼 만한 요소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마지막 코스인 극지관은 남극과 북극의 극지 기후를 잘 표현해 놓은 곳으로 극지 생태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구성되어 있고, 무엇보다 극지방의 추운 기온을 에어컨을 통해 서늘한 온도로 재현해 놓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름철에 가장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귀여운 펭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5개의 전시관을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아이들과 방문하셨다면 꼭 이용해봐야 할 내부 시설들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어린이 생태 글방은 자연 생태계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자들이 비치되어 있고, 공간도 널찍하게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머물다 가기 좋은 곳인데요. 편하게 바닥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 전시관에서는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경렬 비열도에 대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어 경렬 비열도가 지니는 의미와 다양한 생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바로 옆에는 개미 세계 탐험전이라고 해서 개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나뭇잎을 통해 개미들이 직접 재배하는 버섯 농장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탐험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북이 쉼터라고 해서 특정 요일에만 운영되는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일종의 카페 공간으로 보시면 되는데, 커피 한잔 하시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바로 옆에서는 설카타 육지 거북을 살펴볼 수 있는 독특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북이 쉼터 앞에 위치한 에코 라운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교육적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 아이들이 자연에 대해 학습하는 데 유용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연 생태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된 여러 종류의 기획물들이 준비되어 있어 봐도 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에코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게 되면 간식이나 식사거리에 대한 걱정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립시설답게 편의점과 식당도 2층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 걱정 없이 방문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에코리움 실내를 둘러봤는데요. 워낙 크게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여기저기 시설들을 감상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아직 외부 쪽은 아직 다 둘러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한번 외부 남은 구역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리움을 나와서 정면 쪽으로 나와 보면요, 여기 수생식물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습지 생태계를 이곳에서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데요. 이제 더운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잎들이 활짝 펴 있고 연꽃들도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습지 생태계를 여기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습지가 우리나라 생태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생태원에 이렇게 한 자리를 습지 생태원이 꾸며주고 있고요. 물을 깨끗하게 하는 정수식물, 그리고 부유식물, 부엽식물들을 이곳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습지 모습 말고도 이 옆쪽에도 다양한 식물들이 이곳 습지 생태원을 구성하고 있고요. 습지 생태원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여기 서문 매표소 앞에 도착하는데요. 이곳 서문 매표소는 장항역에서 도보로 한 3-4분 정도 거리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차편을 이용하셔서 방문하시는 것이 어쩌면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 매표소에서는 그 에코리움 시설이 더 가깝기 때문에 에코리움 위주로 둘러보실 분들은 장항역을 이용하셔서 이 서문 매표소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문 매표소 정면에는 이렇게 잔디마당이 눈에 보이는데요.
잔디마당 왼쪽으로는 암석 생태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암석 생태원의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고산 지역에 자생하는 희귀식물들을 이곳에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눈향나무, 시로미, 한락의 승마, 분비나무 이런 나무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산 지역의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그런 고산 식물들을 수집하고 조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세한 안내나 설명 같은 것들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게 어떤 나무인지 파악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냥 주변 정원의 모습을 한번 둘러보시고 다른 코스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국립생태원 정문 매표소에서 가장 반대 방향 쪽에 위치한 용화실못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 가장 큰 못으로 여기 생태원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이자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국립생태원이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부지 전체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 이 용화실못이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이 용화실못을 생물이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면적을 조금 더 넓히고 바닥의 경사를 원만하게 다지는 그런 작업들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바닥에 침전되는 진흙도 걷어대는 작업을 통해서 부영양화가 되는 것을 막아서 지금의 현재 용화실못의 모습을 갖췄다고 합니다. 자연 생태계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발전시킨 국립생태원의 노력이 돋보이는 장소입니다. 오늘은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곳곳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같이 더운 날씨에는 외부 관람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선한 가을날 이곳에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에코리움 내부 시설이 너무나 크고 잘 구성되어 있어서 여름이나 겨울철 방문하셔도 충분히 가족들과 온전히 시간 보내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우리 생태계를 연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연에 대한 교육과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생태원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입장료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방문해도 부담없이 이용해 볼 만한 장소이고요. 무엇보다도 에코리움 내부 시설이 교육적으로도 아니면 관람 목적으로도 너무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이 국립생태원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 어린 자녀분들이 이용하실 만한 그런 시설들이 너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일찍 방문하셨다가 하루 종일 놀다가도 괜찮을 만한 그런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웬만한 시설들이 다 계단 없이 평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리가 불편하신 노약자분들도 휠체어 타고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이곳 국립생태원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남녀노소 가족 단위로 즐길 만한 국립생태원의 체험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